everyone. 토익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제 9강이고요. 제목은 영원한 엑스트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로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시듯이 조동사라는 애는요, 영원한 엑스트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죠? 동사에 대한 보조 기능이라는 것, 이 조동사의 이름 자체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각각의 조동사의 종류를 아는 것과 또 조동사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의미를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동사의 관용 표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숙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사의 종류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기본 조동사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조동사 뒤에 동사의 형태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점입니다. 이 조동사 뒤에 말이죠. ing 형태, 투부정사 혹은 과거 분사 같은 pp 형태가 온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틀린 부분이다라고 금방 찾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뒤 뭐가 된다고요? 바로 동사의 원형이 온다는 점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종류가 조동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또 모르는 것들을 추가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조동사는 may와 might이라는 A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이 may나 might 같은 경우는 의미가 보통은 허락이라는 의미, 즉 뭐뭐 해도 좋다라는 의미의 may, 그리고 뭐뭐일 것 같다라는 추측의 might이 이렇게 두 가지 존재를 하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May I use your phone? 아주 여러분 유명한 지문이죠. 내가 네 전화를 사용해도 되겠니? 해서 허가를 요청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이죠. He may have said so. 그 남자는 그렇게 말했음에 틀림없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나타내주는 문장.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장 속에서 may의 두 가지의 뜻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may와 might은요, 아주 중요한 관용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라는 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외워야 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외워야 되는 몇 가지만 제가 딱 제시를 해드리면 그것만 열심히 외워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may와 might은요, 두 가지 꼭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may as well, 동사 원형, 혹은 might as well, 동사 원형이 들어갔을 때 이때의 의미는 뭐냐? 의미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죠. 동사 원형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may as well, might as well. 뭐뭐 하는 것이 낫겠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관용 표현은 그렇죠. may have pp가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have pp가 들어가는 표현들은 나중에 묶어서 따로 하겠지만은 일단 may와 my 편에서 또 정리를 해드리는데 may have pp 하면은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의 문장, 즉 아마도 그랬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문장을 우리가 똑같이 한번 넣어보면 he may have said so. 아까 그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과거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 이런 의미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may와 might에 대한 정리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의 조동사인 will과 would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will은 우리가 이미 시제 공부할 때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로서 배웠는데, 두 번째 의미는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뭐뭐를 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반영한 조동사이기도 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I will follow the man. 나는 그 남자를 따를 것이다. 미래도 될 수 있지만 따르겠다는 자기의 강한 의지가 나와 있기도 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would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의미가 있어서 따로 우리가 분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would라는 애는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불규칙한, 그러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했던 습관을 나타낼 때 would라는 조동사를 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예문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데요. I would sit for hours without doing nothing 이라는 문장입니다. 나는 would sit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죠? 반복적인 건 아니고요. 얼마 동안? 4 hours 몇 시간 동안을 앉아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without doing nothing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불규칙한 과거의 습관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이 would 같은 경우는 바로 제안하는 표현
속에서도 많이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떠한 예문이 있을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Would you like to? 라고 묻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정중하고 뭔가 제안을 주는 느낌을 갖는데요. 이런 것은 관용구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오도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입에 붙이시면 되고요. 오도의 관용 용법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Would you like? 이렇게 들어가는 문장.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하면 먹을 것 좀 드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제안의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would like to 라고 하면 I would like to go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죠. 가고 싶다. 뭐 이런 의미로서 뭐뭐 하고 싶다의 would like to가 있습니다. 또 would가 들어가는 관용 표현으로는 would rather A than B라는 아주 중요한 수거가 있는데요. 이때의 의미는요. B보다는 차라리 A가 낫다라는 구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입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would rather A than B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짝입니다. 항상 수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비의 관용 표현으로는 Would you mind if 주어 동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주어가 동사를 한다면은 당신이 mind를 하실 겁니까? 라는 것이 직역인데 이때 mind 의미는 꺼리다의 의미거든요. 그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어가 동사하면 당신 꺼리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의역해서 굉장히 공손하게 제가 이거 하면은 괜찮겠습니까? 라고 진심어린 아주 공손하게 묻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Would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하면은 창문을 제가 좀 열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보통은 Can I open the window? 하면은 이건 좀 이렇게 공손한 표현보다는 그냥 할 수 있냐는 어떤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would가 들어가면 공손의 느낌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ord에 있어서는 의미라든지 또 다양한 수거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는 shall과 should라는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all,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유명한 영화의 제목에서 있었듯이 이 shall이라는 애는 뭐뭐 할까요라는 제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Shall we have lunch? 하면은 우리 점심 좀 먹을까요? 이렇게 제안하는 표현이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should라는 조동사가 있는데요. 이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시면 He insists that You should be present. 이때 should는 생략이 되곤 하는데요. 그 남자는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당신은 거기에 출석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출석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는 be라는 원형이 들어간 형태를 볼 수 있겠죠?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알아두시고요. 이 should의 관용 표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관용 표현은 뭐냐? should 다음에 have pp가 나오게 되면 바로 과거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현재 사실의 유감, 즉 너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You should have studied 하면은 당신은 공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사람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과거의 사실을 봤을 때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얘기할 때 have, should have, pp를 쓰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조동사죠. 바로 must라는 조동사.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must는 역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 즉 의무를 나타냅니다. 이때는 동의어로서 have to라는 조동사와 같이 쓸 수가 있다는 점도 추가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뭐뭐임에도 틀림없다라고 하는 추측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have to하고는 바꿔 쓸 수 없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이는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You must work hard. 너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뭐예요? 의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예문에서는 he must be rich. 아주 가벼운 문장이죠. 그 남자는 부자임에 틀림없다 해서 뭔가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ust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 조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동사는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ought to라는 조동사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ought to를 따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ought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돼서 어떻게 보면 ought이라는 애 뒤에
원형이 안 나오고 to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적으로 oughto는 하나의 덩어리 조동사다.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의무의 뜻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예를 들면 you ought to obey your parents 하면 너는 너네 부모님의 말에 너희 부모님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무로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ought to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알아두신다면은 예를 들어 복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부정어의 not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넣어야 될지 이런 거 고민이 된단 말이죠. 즉 이 ought to의 부정, not을 가운데 사이에 즉 ought not to가 될지 아니면 ought to not이 될지 아니면 not이 맨 앞으로 갈지 이런 게 고민이 되실 텐데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ught to는 사이에 즉 ought not to가 들어가서 부정을 만든다는 점. 여러분들이 ought to의 부정은 ought not to. 입으로 3번만 반복하시면 자기 몸속에 뵐 수가 있어요. 그래서 ought not to, ought not to, ought not to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ught to도 가볍게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봤고요. 자, 이제는 used to라고 하는 역시 조동사입니다. used to도 조동사인데요. 얘는 우리 아까 이 앞서서 would라는 애가 불규칙적인 습관이었다면 used to는 반복적인 습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의 예문에 보시면 I used to get up early. 나는 과거에 일찍 일어나곤 했다라고 하는 수거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used to 뒤에는 동사의 원형,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인 get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또 다른 수거가 하나 있는데요. 이 used 앞에 be가 들어갔어요. 비동사가 들어가고 be used to가 되면 이때의 to는 동사의 원형의 to가 아니라 이때에는 전치사의 to가 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들어갑니다. 자, 어찌됐든 be used to 명사가 되면 명사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또 다른 수거가 돼요. 복잡하다고요? 자꾸만 보시고요. 반복하시면 복잡함도 금세 잊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be used to는 명사가 나오고 명사에 익숙합니다. 이런 문장이 돼요. 예, 예문을 하나 드릴게요. I'm used to hardship. 자, hardship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곤란, 곤경을 얘기해서 나는 어려움에 익숙하다. 즉, 험난한 일에 아주 몸에 단련이 됐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죠? 이때는 hardship이라는 명사가 들어갔고요. used to 앞에는 비동사가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조동사 또 나왔는데 can과 could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can과 could는 뭐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자, 이런 할 수 있다는 이 can과 could에는 관용적인 용법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could라는 애 다음에 have pp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의미냐?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때 could have pp는 과거의 가능성. 아까 should have pp는 뭐였습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유감이었어요. 너 그렇게 했었어야 돼. 아깝다, 아쉽다. 이렇게 유감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관용 표현은 바로 뭐냐면, 유명한 수거죠. cannot help 다음에는 ing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cannot help ing는 또 똑같은 표현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cannot but 그 뒤에는 원형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또 많이 입으로 외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외워져요. cannot help ing, cannot but 원형 이렇게. 그죠? 요거 의미는 뭐냐?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요거 외우기 어려우면 노래 하나만 기억하시면 간편하죠. 유명한 노래인데 그 노래가 제목이 기억은 안 나지만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나는 너를 너와의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자, 역시 이런 영어 노래만 하나 알아두시면은 이런 수거도 금방 외워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용 표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조동사로 넘어갑니다. 바로 need라는 조동사입니다. 이 need는요, 조동사의 용례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에 보시면 he need not come. 그 남자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he need 다음에 not 다음에 come이라는 원형이 왔습니다. 왜? 조동사가
need로 쓰였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come, 원형이 온 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조동사들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동사가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제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바로 수거형 조동사들입니다. 즉 수거처럼 또 암기인데요.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가지만 추가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는, 아까 can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조동사입니다. 당연히 be able to 다음에도 동사의 원형이 와서 I'm able to speak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항상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되는 조동사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조동사는 be supposed to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 무엇을 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예문을 보시면 I'm supposed to live without him. 나는 그 남자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살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할 때 be supposed to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역시 조동사로서 뒤에는 동사의 원형 live가 쓰인 모습들.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동사들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의미, 아까도 얘기했죠. 시작할 때 의미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거에 따른 관용 표현들 입으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입입니다. 눈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뭐 보고 대충 넘기지 마시고 입으로 꼭 따라 읽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사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이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The corporation's plan to track the employees' benefits program will success because it has the full support of the personnel. 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어디냐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밑줄을 보시면 plan이라는 애의 밑줄이 되어 있고요. 뒤에는 to가 나와 있습니다. 자, plan은 앞에 보니까는 apostrophe s가 나와서 회사의 계획 해서 소유격 뒤에 명사의 형태인 계획이라는 명사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계획에 대한 수식, 즉 뭐를 위한 계획이냐? to check. 체크에 대한 체크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다라는 to 부정사가 뒤에 흐르고 있는데 이 to 뒤에는 동사의 원형 형태가 check이라는 형태가 들어와서 이 A번은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밑줄입니다. benefits. benefits은 뭐 이득이나 뭐 다양한 그 혜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복지의 뜻, benefits. 분명 가산명사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이고요. 복지, 앞에는 employee라는 단어가 붙어서 직원의 복지를 얘기할 때 employee benefits program 하면은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benefits은 역시 뭐 틀린 부분이 전혀 아니라 하나의 복합 명사로 보셔야 됩니다. 복지 프로그램, benefits program 이렇게 보시고요. 세 번째 밑줄입니다. success라는 밑줄이 되어 있는데 일단 success의 품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앞에는 will이라는 조동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동사의 원형 자리가 됩니다. 자, 이 success는 품사가 성공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명사 형태가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succeed라는 동사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와 같이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자리에다가 엉뚱한 품사, 지금 같은 명사라든지 ing라든지 투부정사 이런 형태를 넣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풀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뒷문장에 it has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흐르고 있는 이 밑줄이 마지막에 보이는데요. 이때 it은 because라는 절의 주어가 되고 동사는 has라는 동사, 타동사가 이제 동사가 된 모습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나머지는 전부 다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던 조동사 뒤 명사는 안 된다. 되시겠죠? 해석해드리면 직원의 혜택 프로그램,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점검하라는 회사의 계획이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성공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이제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All applications blank be received by us no later than 21st May. 자, 이 문장 A, B, C, D 모두 다 조동사를 넣어봐라 라는 문장인데요. 아무래도 의미를 여러분들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배운 내용들을 많이 리뷰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문맥상으로 어떤 내용이 맞을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주어는 누구냐? 모든 applications, 지원서들입니다. 그죠? 지원서들은 뒤에 동사는 be received. 그래서 be는 동사의 원형이죠. 그리고 뒤에 pp가 와서
수동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받아줘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by us.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No later than May. 21st May니까 5월 21일이 늦어도 그때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는 그때까지는 내야겠다라고 이제 기한을 정했다 이거죠. 결국은 문맥상으로 필요한 조동사는 그때까지 받아줘야만 한다는 의미의 그렇죠. 의무조동사인데요. 우리가 의무조동사 아까 많이 배웠죠? A번은 근데 왜 안 될까요? O2 많이가 얘는 안 돼요. 그죠? 뒤에 to가 붙어서 O2가 돼야만 뭐뭐 해야 한다. 역시 B도 마찬가지로 have라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have to가 돼야 되겠고요. C번처럼 must는요. 단독으로 의무,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가 되겠고 마지막은 얘는 뭐 추측, might은 추측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네요. 정답은 C번. 가볍게 찾아봤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After one of the employees indicated concern, did they started investigation harassment claims against the supervisor? 자, 이 문장 속에서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첫 번째 밑줄은 employees라는 복수입니다. 자, 이건 이제 뭐 당연히 앞에 보시면은 더라는 관사 뒤에는 명사가 왔는데요. 실상적으로 이 문장의 주어는 all입니다. 모든 직원들인데 어떤 직원 중에 즉 그 직원들 중에 one입니다. one이라는 애가 주어죠. 직원 중에 한 명은, 그죠? one of the employees 이렇게 들어가죠. 주어는 one이고요. 자, 한 명, 직원 중에 한 명이요. 동사는 누구냐? indicated,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때 주어가 one이고요. 뒤에 of the 명사의 형태. 이때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대명사 편에서 배우겠지만 one이라는 애가 주어로 쓰였을 때 뒤에 말이죠. 반드시 of 한정사 복수명사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one of the 명사 이렇게 입으로 많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all of the 명사, some of the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명사로 쓸 때 그런 점들은 입에 붙이고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이제 concern 나타냈습니다. 뭘 나타내냐면 concern 이건 뭐냐면 걱정, 명사로 쓰였죠.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걱정을 나타냈는데요. concern은 셀 수 없는, 근심이나 걱정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관사 없이 그냥 단독으로 쓰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started라는 애가 보이는데요. 그 앞에 they라는 주어 성분도 보여서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 앞에 did라는 조동사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did라는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동사의 원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started의 과거 형태 같은 것들은 존재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start로 우리가 바꿔주셔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운 조동사의 또 기본기로 쓰이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은 복합명사입니다. 그래서 harassment claims 해가지고요. 바로 부적절한 어떤 행위의 건. 그래서 뭔가 관리자가요.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나 봐요. 그래서 harassment claim을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요때 나머지는 괜찮은데 도치된 did 다음에는 항상 원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해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의미가 될 겁니다. 직원 중에 한 명이 그죠? 뭘 나타내냐면 염려를 나타낸 뒤에 그들은 관리자의 부적절한 행위의 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한눈에 들어오시겠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 유형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죠. Organic farming will eventually to stimulate the agricultural society through the high productivity 라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 밑줄이죠. eventually 부사가 들어갔고요. 이 조동사가 앞에 보여서 will이라는 조동사 다음 부사는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놓이게 된다는 점. 그래서 조동사, 부사, TP 이렇게 우리가 놓인다는 점. 우리가 물론 위치나 자리할 때도 공부하겠지만은 지금 나온 김에 미리 좀 봐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eventually는요. 마침내는 결국은 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위치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to stimulate 해서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to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극시키다라는 동사의 원형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밑줄이죠. through라는 전치사가 보이는데요. 전치사 뒤에는요. 명사 뒤에는 the high productivity에서 명사 형태가 high라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 형태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아까 얘기했던 투부정사를 동사의 원형으로 바꿔주시고요.
해석해보면 organic farming 하면 유기농법이 됩니다. 유기농법은 결국에는 마침내는 자극시킬 겁니다. 뭐를? 그 농업사회죠. agriculture society를 자극을 시키는데 뭘 통해서? 아주 높은 productivity, 생산성을 통해서 자극시킵니다. 요즘 뭐 어머니들 유기농 막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5번째 마지막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He's brushing up on his English so that he may blank a better job. 이제 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정말로 1초 안에 답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may라는 조동사가 보이는 순간 다른 건 다 안 되고 D번의 get이라는 원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때 brushing up 이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머리 빗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지 않고 중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때 brushing up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쓰여서 그 남자는 영어 공부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그 남자는 더 좋은 직업을 얻게 될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동사 편, 단순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이런 기본기를 쌓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리뷰하시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